안녕하세요. 홍프로의 투자썰의 홍프로입니다. 오늘도 투자와 산업의 흐름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홍프로가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래 배터리 산업의 게임 체인저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핵심 성장주 한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고체 배터리, 미래 배터리 시장의 게임 체인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하고 또 향후에 발전돼야 될 산업입니다. 이름 그대로 전해질이 고체 상태인 배터리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인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일단 전고체 배터리 산업의 미래,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을 일단 좀 확인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핵심 성장주 한 일선,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전고체 배터리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 아마 시장에서 아직 자세히는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발굴해 갖고 왔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집중해서 보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어떤 거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리튬 배터리하고의 차이점이, 여기다 이제 그림을 제가 넣었어요. 일단 넣었는데, 요 자리가 이제 분리막 자리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이 액체냐 고체냐, 여기서 전해질하고 그 사이, 분리막 사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해질이 액체인 거에서 고체로 바뀌다 보니까 안정성은 크게 향상된다. 그래서 전기차 타면 불나는 것 때문에 다들 겁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밀도가 증가를 해서 같은 크기로도 더 많은 전력을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고속 충전이 가능해서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길 것이다. 엄청나게 좋은 내용이죠, 다들. 근데 이제 아직은 개발이 워낙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전고체 배터리 쓰면 이렇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 특징을 좀 요약을 해 갖고 왔는데요. 일단은 황화물계 전해질, 산화물계 전해질, 고분자계 전해질,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황화물계 같은 경우는 이원 전도가 빠른 충전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게 참 웃긴 게, 뭐가 좋으면 뭐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화물계 같은 경우는 단점이 지금 공기 중에 수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단점이라서 황화물계는 그렇다. 산화물계 전해질은 높은 안전성과 내구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온 전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그 부분이 또 단점입니다. 그리고 고분자계 전해질은 유연성이 엄청 뛰어나서 제조할 때 상당히 편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술은 또 낮은 온도에선 성능이 떨어지니까 셋 다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참고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스코에서 그림을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일단 리튬 배터리 보이시죠? 분리막이 가운데 있고 전해질이 양쪽에 있는 게 전해질입니다.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배터리. 그래서 요 오가는 통로인데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분리막하고 양쪽에 있는 게 전해질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요 사이에 있는데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 액체 전해질이 들어있는 부분이 양쪽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여기가 이제 잘못되면 화재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체 전해질이니까 양쪽을 딱 막는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저도 제품을 본 적은 없어서 영상만 보고 해보니까, 그래서 동시에 양쪽을 분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구분에 고체는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양극재 관련한 건 똑같습니다. 보이시죠? 양쪽이. 음극재도 보시면은 전고체로 가면 뭐가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리튬하고 금속 그걸 쓸 수가 있고, 전해질이 이제 여기 보면 나오죠.
예, 황화물, 산화물, 폴리머, 그리고 여기는 액체. 그래서 분리막이 여긴 필요가 없고 여기는 지금 고체 필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공정이 없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걸 갖고 왔는데 여러분께서 그냥 고체 전해질이 분리막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산업 수요 배경을 보게 되면 지금 첨단 모빌리티, 그래서 자율주행 드론 항공 모빌리티, 저게 이제 요즘에 퍼스널이라고 개인들 뭐 혼자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 예, 영상에선 봤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기차 확대되는 부분, 고성능 배터리가 이제 수요가 급증. 그래서 저도 이제 전기차를 타고 있긴 한데 이게 고성능으로 갈수록 배터리 용량이 커지고 두꺼워지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뭐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에너지 저장 장치 ESS도 몇 년 전에 이제 화재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이 또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첨단 모빌리티, 전기차 확대,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 성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미래의 신재생하고 이동수단이 전고체로 되면 산업적 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제가 밑에다 일부러 글을 하나 넣어놨는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전고체 배터리가 결국에는 개발해서 산업화가 크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기도 하니까 이런 점은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시장 전망은 그래프로 갖고 왔는데요. 이 부분은 뭐 2023년, 25년 올해죠. 근데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예, 상당히 많이 걸리죠. 예, 결국에는 27년부터 본궤도로 들어가고 오리지널로 완전히 생산되는 거는 뭐 2030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봐야 되고 개발 단계는 워낙 또 빨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께서 시장 전망은 점차 확대된다,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요 국가 개발 기업 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한국이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뭐 요렇게 돼 있고요. 뭐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고 있고 자체 기술 개발하고 있다. 일본은 원래 옛날에 전기차 도요타가 먼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테슬라라는 독보적인 존재가 생기면서 아마 도요타는 그리고 하이브리드나 그쪽에 워낙 치중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고 결국에는 지금 도요타하고 파나소닉, 그래서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적극 투자. 그래서 좀 다릅니다, 다른 업체랑. 그리고 저번에 한번 발표가 나온 것도 있어서 그 부분이고, 미국은 퀀텀 스케이프하고 솔리드 파워, 예, 요런 업체가 있고 스타트업이 주도를 하고 있고 정부 지원도 상당히 활발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CATL하고 비아드, 지금 생산 기준으로는 배터리 2차 전지 쪽에서 CATL이 세계 1위인데 이 부분은 뭐 여러분께서 현재 선진국 시장도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중국 배터리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정부 주도 대규모 R&D 투자,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국가 대비는 항상 그래서 뭐 관세나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기업 동향이나 국가 주요 국가는 이렇게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용화 로드맵을 보게 되면은 지금 2024년부터 26년에 파일럿 라인 구축하고 시제품 테스트, 그러니까 검증한다는 얘기잖아요. 요때까지는 내년까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27년부터 29년까지는 초기 상용화. 프리미엄 전기차만 적용하는 건 당연히 초기에 비쌉니다. 그래서 저가에는 넣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항마로 요즘 나오는 게 나트륨 배터리잖아요. 그래서 전고체가 대신에 화재 위험도 없고 워낙 효율이 높아서 전고체를 더 선호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LFP랑 리튬이랑 말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LFP가 그렇게 좋으면 리튬 배터리를 능가하는 효율이 나오면 고가차에 LFP가 안 들어갈 리가 있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하시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효율을 못 넘기 때문에 LFP를 겨울에 워낙 효율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기존 NCA 배터리도 떨어지는데 리튬도. 근데 LFP는 훨씬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 때문에 아마 초기 상용화는 아마 프리미엄 쪽으로만 들어가겠다. 그리고 2030년부터 이제 양산체계 구축, 여기에 나오잖아요. 대중전기차 적용 확대. 그러니까 생산비나 모든 부분이 다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께서는 상용화는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 기사를 그 산업자원부 거를 몇 개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산업부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1824억 원 투입. 그래서 여기 보면 고분자계, 황화물계, 산화물계, 아까 제가 다 얘기했죠. 요게 나와서 정리를 한 거고, 그리고 R&D 풀라인업 완성.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소형하고 웨어러블 기기 쪽도 엄청나게 한다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고분자계는 사업 보면 28년까지 358억 원에 국비는 250억. 스마트 링하고 소형기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는 EV 등 중대형 기기. 그러니까 뭐 여기에 보면 1100억. 그리고 기판에도 전고체 산화물 배터리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초소형 기판 실장용에서 여기에 보면 26년까지.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의 시장이 조금 점점 개발이 활발해지고 좀 커질 수 있으니까 기사는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라믹 가공의 최강자, 미코입니다. 일단은 전고체 배터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회사 내용에서 세라믹 부분이 전고체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그에 따른 향후 기술 발전이 상당히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주는 미코입니다. 회사를 좀 보면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나 그런 부분이 원래는 반도체 세정액 쪽 전문 기업입니다. 예전부터 유명했고 10여 년 전에도 그쪽으로는 상당히 기술력이 인정된 회사이기 때문에 뭐 다른 회사 대비는 업력이나 그런 부분, 그리고 실적이나 그런 부분도 되게 양호하고 전체적인 내용도 상당히 퀄리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에 설립이 됐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용 세라믹 소재, 거기에 바이오 및 정밀 세정 코팅 서비스,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고순도 세라믹 가공 및 부품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전고체 배터리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사이트 앞부분을 하나 이렇게 해갖고 왔는데 그룹사가 꽤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은 회사 내용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코 사이트에 있는 건데, 보시면은 뭐 있죠. 파우더, 뭐 패킹부터 시작해서 카본 응용 제품 제조. 그러니까 기술력이 없으면 이런 부품들은 세라믹 소재 부분이나 보면 반도체, 2차 전지, EV, 첨단 산업에 사용이 많이 된답니다. 세라믹 소재 부품 제작하고 코팅을 위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단은 미코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 성장성은 사실은 전고체 배터리 시장 전망인데, 이제 미코의 현재 상황하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30년까지 연평균 30% 이상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SDI, 도요타, LG 솔루션, 아까 전고체에서 얘기해 드렸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진입이 들어가고, 미코가 사실 제가 이거를 쓰기는 했는데 세라믹 기반의 부품 공급 기업이라서 아마 그 기술력이 양극재하고 전해질 분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제가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 지원 쪽으로는 국내 배터리 소재 국산화 정책 수혜, 이 부분이 이제 약간은 정부에서 계속 지금 어려우니까 더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 개발이나 사업 확장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부에서 밀고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시장성하고 미코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좀 반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워낙에 지금 기술적 연계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체 전화질하고 세라믹 소재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기술적인 부분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내용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코의 핵심 기술력이 사실 지금 고순도 알루미나나 지라 알루미늄, 그래서 고온 안전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세라믹 가공 기술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코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고체 전해질을 포함한 2차 전지 부품 사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업체랑 다른 게 이 부분에 지금 다른 거보다는 좀 전문 영역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라믹 기술의 기존 거를 가지고 배터리 영역에 확장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지금 현재 미코의 기술력이나 이런 연계성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설명드렸으니까 전고체로 들어가면 일단 이슈는 커지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실적까지 완벽한 종목이라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니까 잘 기억했다가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미코의 일봉을 보겠습니다. 사실은 보고 있던 자리는 이 자리인데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현재 15,000원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조정이 주면 요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추세로 보더라도 조금 지치기 시작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13,000원대 같으면은 저는 조정 폭을 보면서 여러분께서 관심 가격으로 보시고요. 만일에 상단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은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19,860원에서 20,000원 사이를 목표가로 보고, 지금 위에가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도 거의 신고가라서 보시면은 19,860원 보이시죠? 그래서 주봉 위치상 14,000원 밑에면은 사실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가격대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치상은 지금 이 자리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이 자리 전고점, 그리고 만약에 돌파한다 그러면 저는 25,000원 정도까지는 괜찮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로 올라왔을 때를 잠깐 생각해 보시면 24년에 한번 시원하게 올라가고 엄청나게 뺀 다음에 지금 수렴만 한데, 보통 보시면 8,000원대에서 지지 나온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몇 년 동안에, 그러니까 요때 21년 코로나 시기 그때 빼고는 8,000원에서 어떻게 보면 20년 그때까지만 저기 했었고 8,000원, 9,000원대 계속 지지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상단으로는 일단 전고점 목표가, 그래서 14,000원 밑으로 여러분께서 관심 가격 보시고 대응하시되, 좀 시장도 조금 요즘에 과열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무제표로 한번 확인해야겠죠. 사실 제가 오늘 테두리는 하나도 안 해갖고 왔는데, 보시면 요때 약간 삐딱했잖아요. 23년에서 요때가 사실 피크 한번 올라왔다가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나쁠 건 없고 24년에 한번 또 홈런 쳤죠. 그래서 실적이나 그런 부분 바탕 좋고, 그리고 부채 비율하고 보시더라도 크게 무리 없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회사가 좀 안정화돼 가고 있고 재무제표 상도 상당히 양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미코의 전망은 상당히 밝다. 그래서 실적이나 그 부분,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개발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지금 산업 성장성하고 연동이 되는 부분은 사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는 사실 늦습니다. 그래서 핵심 소재를 미코가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또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자체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산화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코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회사인 미코 세라믹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름도 세라믹스죠. 그래서 R&D부터 시작해 갖고 공급까지 할 수 있어서 밸류 체인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미코가 있고 여기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세라믹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밸류 체인이 이렇게 딱 단순화가 되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지금 큰 강점이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의 전체적인 투자 포인트는요, 패러다임의 전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배터리 산업의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계속적인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여러분께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별 투자, 핵심 소재나 장비 기업을 중심으로 여러분께서 접근하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 뭐 배터리 캐집니다 해서 지금 어렵잖아요. 사실 지금 구간에서
실적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멈춰져 있는 회사들은 조금 투자하기가 꺼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선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산업이 현재 핵심 소재나 장비 기업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을 참 말씀드리기 싫은데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상용화까지는 어차피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부각되거나 좋은 회사들의 종목들은 조금 분할로 투자를 하면서 보시란 말씀 드리고요. 그럼 좋은 것만 있느냐? 예, 리스크는 항상 공존하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한테는 좋은 건 아닌데 요건 정책이나 여러 가지 산업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예, 기술 확보는 사실 개발이 완료돼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부분하고 수요처가 일단 있어야 또 그것도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리스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여러분께서 전고체 배터리 투자 포인트는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고체 배터리하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 중에 고순도 세라믹 가공회사, 예, 미코를 설명드렸고요. 뭐 여러분이 투자에 좀 기운을 내시고 항상 현명한 투자를 하시는 바람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오니까 이 점은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까지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내일도 또 좋은 종목, 좋은 섹터로 분석해서 찾아오겠습니다. 홍프로의 투자설의 홍프로였습니다.